스타듀밸리의 펠리컨 마을로 귀농해 농사로 돈 벌고, 물고기로 돈 벌고, 꽃으로 돈 벌고, 보석으로 돈 벌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왔는데요. 그 와중에 안 해본 이것! 이번에는 요리로 돈을 벌어볼까 합니다. 스타듀밸리의 위키에 단단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카테고리인 만큼 방대한 양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진행해 보았습니다. 1. 모든 요리 도감을 해금하고 2. 모든 요리를 만들어 미식가 셰프 업적을 달성하고 3. 요리로 1000만 골드 벌기에 도전합니다. 모든 요리 도감을 완성하고 1000만 골드 벌기의 여정, 과연 얼마나 걸릴까요? 함께 하시죠. 이름은 셰프그, 달걀이 있는 목주지 농장에서 시작합니다.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 침대 위치 바꾸고 건초를 받고 닭장으로 이동합니다. 아직 쪼꼬미 닭들과 인사하고 농가 앞에만 가볍게 정리하고 난 뒤 상자를 만들어 인벤토리 정리해줬습니다. 결코 파스잎 대신 건초를 받았다는 사실을 까먹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농장을 벗어나 마을 사람들과 인사하러 나왔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번 챌린지 호감도 요리 레시피를 주는 사람들이랑만 친해지면 되지 않나 라는 사실이 생각났습니다. 그렇게 조디를 시작으로 마니, 피에르랑 인사하고 자파점에 온 김에 요리 재료에 쓰일 봄씨앗을 구매했고 캐롤라인, 에블린, 조지, 거스, 팸, 셰인, 클린트, 에밀리아 인사 후 집으로 와 씨앗을 심어줬습니다. 그 뒤엔 산으로와 나머지 친구들과 인사했죠. 이 중에서 라이너스가 초반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니 기억해 주시고요. 1차 닭들과 인사 후 작물에 물을 주고 남은 체력 나무 정리 후에 낚싯대를 받아줬습니다. 좋게 줍고 산으로 이동했죠. 초반에 돈 벌기 위해서 만들 요리는 라이너스 호감도 3 레시피 선물인 회로 정했기 때문에 라이너스의 호감도가 3을 찍을 때까지 열심히 낚시할 겁니다.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만큼 낚시했죠. 윌리랑도 인사하고 비오는 3일은 바다에서 낚시합니다. 계절별 필요한 물고기가 다른데 봄에는 바다에서 정어리, 가자미, 장어를 낚아야죠. 가방에 자리가 없어서 농장 한번 들러 정리 후 다시 바다에 왔습니다. 아직 필요한 장어를 못 낚았기 때문이죠. 한 마리 낚고 다시 던져요. 장어는 총 2마리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 마리를 더 추가로 낚은 뒤에 주점에 왔습니다. 늦은 시간에 한 번에 많은 인원들과 인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선물은 안 줘도 인사하면서 호감도를 올리고 낚시하며 얻은 보석을 선물하며 에밀리아 호감도를 올려갑니다. 낚시 3레벨을 달성해 새로운 요리와 계잡이 통발 제작법을 배웠습니다. 통발은 나중에 많이 만들어줄 겁니다. 4일차 첫 달걀을 수확하고 나중에 요리에 쓸 거라 소중히 상자에 넣어둡니다. 돌아다니면서 채집물도 얻으며 채집 경험치를 챙겨갔죠. 5일차에는 모아둔 피라미드를 가지고 광산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요리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도구 업그레이드도 하고 이곳 저곳에 쓰이기 때문에 광산에는 꼭 들어와야 합니다. 보이는 굴이 다 캐주고요. 열심히 내려가는데 시참 중에서 많이 나와서 행복했습니다. 다음날 클린트에게서 용광로 제작법도 배우고 라이너스에게 계속 눈도장을 찍어줬습니다. 미끼를 만들 벌레고기도 모으고 석영이랑 구리 강석도 모아갔죠. 그렇게 여러 스킬을 레벨업 해갔고 일요일마다 TV로 소스의 여왕을 보며 요리 레시피를 배워갔죠. 2년차 겨울 28일까지 매주 새로운 레시피를 제공하니 매주 챙겨볼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루이스를 만나러 왔어요. 봄 7일은 루이스의 생일이라 생일 선물을 주며 축하해 주었죠. 이게 다 호감도 레시피 때문입니다. 그 뒤엔 박물관의 유물을 기증하며 콜리플라워 씨앗을 챙겼고 선물도 하며 인사를 하고 산으로 와 구리조개를 구워가며 낚시를 진행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낚시를 하니 상자는 점점 채워지고 자란 작물도 수확해 유리재료 상자에 넣어줬죠. 혹시나 몰라서 여기다 따로 보관해줬습니다. 광산에서 얻은 보석도 따로 상자를 만들어 보관해 주었습니다. 선물하기 쉽게요. 봄의 채집물을 라이너스에게 계속 선물하고 광산도 꾸준히 데려갔습니다. 운이 좋은 날은 광산에 가고 아닌 날은 낚시했어요. 그렇게 낚시 5레벨을 찍으면 덧사냥꾼을 골라줬습니다. 10일 물가 근처의 땅을 파 광산에서 얻은 쌀씨앗을 심어주었고요. 광산도 어느덧 40층을 돌파했죠. 쓰임새가 많은 철광석도 보이는 대로 모두 챙겨줬습니다. 잠들기 전 주개로 만들고 최강 3레벨 보상으로 새로운 레시피도 배웠죠. 스킬을 레벨업하면서 얻는 레시피도 있으니까 모든 스킬을 올려야 합니다. 광산에 안 가는 날은 밤늦게까지 낚시를 하고
그동안 모은 구리조개로 통발을 만들려고 하니 나무 조각이 부족해서 나무도 정리하고 모은 재료로 통발을 만들어 다음날 설치해 주었습니다. 아주 바쁜 하루하루예요. 미끼도 까먹지 않고 넣어주고요. 라이너스와 인사하고 강에서도 낚시하고 금요일 저녁에 주점에 사람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가급적 금요일 저녁에는 주점에 들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다음날 수액채치기도 만들어 참나무에 설치해주고 난 뒤 마을에 왔어요. 때마침 달걀축제라 모두 모여있길래 호감도를 챙겨야 하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죠. 인사만 하고 나왔을 뿐인데 금방 날이 저물었고 늙지 않게 통발에 물고기를 수거했습니다. 둘째 주 일요일도 소스의 여왕을 챙겨보고 작물에 물을 주고 통발 수거하고 광산에 왔습니다. 일반 곡괭이로 열심히 광물을 모으고요. 그동안 수거 안 했던 쌓인 달걀도 수거하고 까칠한 시인과 인사 후 박물관에 또 기증해줬습니다. 보상으로 멜론 씨앗 9개도 챙기고 봄에 필요한 물고기도 낳고 채집하고 낚시했죠. 봄에 모아야 할 재료는 다 모은 것 같으니까 낚시 열심히 했습니다. 통발의 개수는 점점 늘어가고 17일 보이는 돈단지가 너무 탐났지만 그대로 뒀고요. 18일 팸의 생일도 챙겨줬습니다. 스키를 오르고 금요일 주점에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죠. 그러다 어느 날 마니가 고양이를 데려왔지만 요리사의 집에는 고양이는 안 됩니다. 아쉽게 거절하고 자란 콜리플라워를 수확했죠. 참나무 수지도 생길 때마다 챙겨주고 라이너스와 인사하고 산에서 낚시하고 20일 셰인의 생일도 챙겨줍니다. 여전히 까칠해요. 생선 상자는 점점 채워지고 농사 3레벨 요리 레시피도 배웠습니다. TV도 보고요. 금중에는 아직 필요 없어가지고 낮은 층수를 돌면서 벌레고기와 구리강석을 모았고 채강호 점수 3 찍으면서 새로운 레시피도 배웠죠. 매일 아침 통발에서 물고기를 수거하고 통발을 더 만들어 산호수 가득 통발을 채워갔습니다. 그렇게 낚시 9레벨을 찍으며 새로운 요리 제작법을 배웠죠. 까칠한 시인에게서 음식 선물도 받고 광산에서 얻은 보석 등 해서 라이너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랑도 호감도를 착실히 올려나갔습니다. 보석은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물이지만 피에르는 보석 안 좋아합니다. 생일이어서 꽃으로 챙겨줬고요. 27일 에밀리의 생일 선물도 챙겨주고 나니 어느덧 봄의 마지막 날 28일이 되었습니다. 커피를 수거하고 편지를 보는데 첫 호감도 레시피를 에밀리에게서 받았죠. 소스의 여행도 챙겨보고 작물도 수확해 별을 얻었습니다. 여름 1일 라이너스에게서 회 레시피를 배웠고 바로 야외 요리 키트를 만들어 요리할 준비를 했습니다. 만들 수 있는 게 몇 개 없긴 하지만요. 그 전에 여름 씨앗들 심어주고 초록색 호감도가 된 라이너스 선물 챙겨주고 통발에 물고기까지 수거하고 상자에 그동안 모아둔 물고기를 모두 수거했습니다. 요리에 필요한 개수 빼고 전부 회로 만들어 주었죠. 달걀도 계란 프라이로 만들어 팔아주었고 그렇게 유기농 농장의 첫 판매금은 26,000골드 벌었습니다. 오직 회와 계란 프라이로 이만큼 벌었죠. 시작이 좋습니다. 다음날 돈 냄새 맡고 온 드미트리우스의 선택지에서는 고민을 조금 했는데요. 버섯은 어떻게든 꽁으로 구할 수 있으니까 요리 재료인 사과를 얻을 수 있는 박쥐에 골라줬습니다. 과일나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치워진 지갑으로 도구 업그레이드도 맡기고 정성스럽게 깨줬습니다. 그리고 나온 유물들은 바로 기증을 해줬죠. 그리고 기증 보상으로 호박 씨앗을 챙겼습니다. 2일차에 깜빡한 여름작물 씨앗도 구매해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밀가루도 직접 만들 거라 밀씨앗을 꽤 구매했습니다. 때마침 비가 와서 씨앗 심기에 아주 최적의 날씨였습니다. 그리고 통발 수거 후에 낚시했죠. 그리고 다음날 레시피인가 하고 받아보니 아버지의 사랑이 도착했어요. 이거는 이거는 요리로 돈 번 게 아니라서 나중에 처리할 거고요. 본격 지역 개발도 시작했습니다. 여름에 꼭 낚아야 하는 물고기도 낳고 도구도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맡기고 아버지의 사랑의 1000골드는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효율적인 농장 동선을 위해서 건물 위치도 바꿔주고 늘어나는 아이템 정리를 위해 가지런히 정리해줬습니다. 왼쪽은 필요한 생선, 오른쪽은 횟감 생선입니다. 선물용 상자도 따로 만들어줬습니다. 깔끔하니 좋죠?
6일 업그레이드된 곡괭이로 광산을 가려 했는데 녹색비가 내려서 어쩔 수 없이 잡초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씨앗 모음도 모으고 필요한 청나래 고사리도 잊지 않고 챙겨줬죠. 여름에도 소스의 여왕 레시피는 계속 시청했고요. 스프링클러가 없어 아침마다 순수 불을 줬습니다. 곡괭이 업글대에 있는 도끼 업글을 맡겼고 거스 생일을 챙겨주러 왔는데 아직 오픈 전이라 빠꾸를 먹었죠. 다른 할 일을 하다가 오픈 시간에 맞춰 다시 와 선물했습니다. 좋아하니까 기뻐요. 호감도도 초록색이 되었죠. 다이아의 힘은 위대합니다. 이번 챌린지 요리에 쓰이는 모든 재료는 손수 없고 만들어 사용할 예정이라 곶감이 필요해 재활용 기계를 돌려가며 낚시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기왕 하는 김에 이렇게까지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해가지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어느덧 낚시 10레벨을 달성해 고민 끝에 미끼 장인을 골랐는데요. 아주 이게 큰 실수였습니다. 이유는 뒤에 알려드릴게요. 채널 고정! 여름에 작물도 수확하고 동굴에 생기는 과일도 챙겨줬습니다. 커피를 늘리고 산으로 왔는데 딱 때마침 첫 번째 곶감이 나왔죠. 이제 3개만 더 넣으면 됩니다. 통발을 수거하고 작물도 자라고 도끼도 강철까지 업그레이드를 맡겼고요. 그동안 열심히 선물하고 대항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하우 축제도 참가해 말을 걸고 운 좋게 얻은 금발 콜리플라워를 넣어 잊을 수 없는 스프의 맛을 선사하며 주민들의 호감도를 챙겨줬습니다. 보니까 이만큼이나 올랐더라고요. 좋아요. 통발도 잊지 않고 챙겨주었고 다음날 호감도 레시피를 받았습니다. 도끼도 찾고 두 번째 곶감도 챙기고요. 운이 좋은 날 광산 돌고 금요일이라 주점이와 또 인사를 나눴습니다. 추가 곶감을 얻고 배터리, 여름 작물도 수확하고 뱀에게서 호감도 레시피를 얻었죠. 까칠한 시애인과 술 한잔도 마시고 비밀의 숲에도 들어가 단단한 나무도 파밍하기 시작했습니다. 78레벨 레시피도 배우고 소스의 여왕도 시청하고 마요네즈도 만들고 나무도 정리하고 통발도 점점 계속 늘어갔죠. 그렇게 드디어 농사 6레벨을 달성해 스프링클러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레시피도 배우고 설치하고 생일 선물도 챙기고 광산에 왔습니다. 금주기가 필요해졌기 때문에 이제 금강석을 캐러 내려왔죠. 이렇게 도는 일과 끝에서 시시콜콜 대화도 하고 늘어나는 레시피를 살펴봤습니다. 그래도 아직 만들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서 회랑 달걀 프라이 그리고 여름 녹색빛 때 열심히 얻은 이끼로 이끼 스프를 만들 뿐이었죠. 34,000골드 벌었습니다. 일요일에 레시피 배우고 커피콩은 늘어가고 선물하고 낚시하고 참나무 스지도 계속 모아갔습니다. 광산에서 나오는 동굴당근도 요리 재료라 챙기고요. 오징어 꼬마를 잡으며 오징어 먹물도 챙겨줬습니다. 굿! 여름 23일 어느덧 119층을 지나 120층 광산 바닥을 찍었죠. 오래 걸렸습니다. 해골 열쇠를 챙기고 24일 동굴에서 살구 하나를 얻었습니다. 이것도 요리 재료 중 하나예요. 이제 사과만 나오면 됩니다. 윌리의 생일도 챙겨 선물하고 바다에도 통발을 설치해줬습니다. 요리를 중간에 한번 판매하고 레시피 배우고 다음날 통발 수거하러 왔는데 아쉽게도 바닷가재랑 새우가 없었죠. 그리고 가장 먼저 버스를 수리해줬습니다. 이게 다 사막에 사는 샌디를 위해서죠. 그 뒤에 어느덧 곶감을 다 모아서 풍차를 설치해 주었고요. 광산을 돌며 구리광석을 모아갔습니다. 그렇게 비 내리는 날 버스가 수리되었고 바다 통발에는 새우가 있었지만 가재는 없었습니다. 기분 좋은 팸을 뒤로 한 채 통발을 늘려갔습니다. 얼른 나와야 될 텐데 말이죠. 28일 레시피 배우고 그동안 수고한 달을 위해 잔잔한 여름의 끝자락 축제에도 참가해 주었습니다. 아주 분위기가 붙었습니다. 여름의 마무리로 요리 만들어 판매해주면서 11,000골드 벌었습니다. 그렇게 가을이 되었죠. 얻었던 씨앗들을 먼저 심어주고 필요한 가을 작물들 씨앗도 잡화점에서 구매해 심어줬습니다.
그 뒤에 버스 타고 사막으로 왔고요. 샌디의 호감도 챙기려고 왔는데 인벤토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꽃을 안 챙겼습니다. 아니 이걸 까먹나 싶어서 슬펐지만 일단 대화라도 하면서 눈두상을 찍고 여기서만 파는 씨앗도 구매해 다음을 기약하며 사막광산에 들어갔습니다. 사막광산 잠깐 찍먹하고 다시 나왔어요. 다음날 샌디에게 꽃 선물을 하고 사막광산에 들어왔습니다. 이리돈 광석을 많이 캐고 싶었는데 몬스터가 많고 강력해서 몇 개 못 모았어요. 아쉬운데 어쩔 수 없죠. 그렇게 다음날 치에게 소매넣기를 당했습니다. 아니 망골드 이거는 나중에 처리할 겁니다. 그리고 바다에 왔는데 드디어 바닷가재가 나와 바다의 통발을 정리하고 산으로 옮겨졌습니다. 아침마다 수거하기 편리해졌죠. 거스 매출도 올려줄 건 맥주로 망골드 처리해줬고요. 레시피도 배우고 가을 5일 드디어 사과 손에 얻었습니다. 좋아요. 술통도 만들 수 있게 되어 만들어 설치해주고 그동안 모은 커피콩 모두 넣어줬습니다. 커피는 2시간마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계속 넣어줬고요. 늦은 밤까지 하고 다음날도 계속 커피를 만들어 갔습니다. 중간중간 요리 레시피도 배우고 가을도 일요일마다 소스의 여왕을 보면서 레시피를 배우고 사탕물을 수확해 풍차에 넣어줬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설탕이 되었죠. 18개 넣어서 54개로 나왔는데 1대3의 비율로 이렇게 나오나 봅니다. 밀도 풍차에 넣어주고 늘어난 통발에 생선 수거하고 커피도 계속 만들어갔죠. 밀가루는 1대1의 비율로 나오네요. 짜글기도 만들어서 해바라기로 기름을 만들어주고 버섯을 얻기 위해 버섯 통나무도 만들어 설치해줬습니다. 중간 결산으로 그동안 모은 재료로 요리를 만들어줬습니다. 봄여름과 다르게 정말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 있었죠. 상자 열어가면서 왔다 갔다 만들어주고 그동안 술통으로 만든 커피도 트리플샷 에스프레소 무려 5,000골드짜리 레시피를 구매해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냥 커피는 요리가 아닌 장인 제작품으로 분류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여기서 이렇게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저는 깜빡했기 때문에 34시간짜리 동영상을 리셋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와서 가을 10일차 저녁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 판매하며 108,000골드라는 거금을 손에 얻었고요. 확실히 보니까 회랑 커피가 큰 비율을 차지합니다. 라이너스 호감도 7을 찍으며 레시피를 선물 받았고 이제 라이너스에게 제가 말을 걸 일은 없습니다. 라이너스 졸업! 조디의 생일도 다이아로 챙겨주고 2번째 광차를 수리해 주었죠. 매번 뛰어가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똑딱똑딱똑. 다이아가 마음에 드셨는지 바로 레시피 선물을 받고 가을 생선들 낚아줬습니다. 선물의 제격인 유정동미도 수확해 정리해주고 가을 채집물도 모으고 레시피 배우고 호박 수확하고 선물하고 아주 바쁜 가을 생활을 보냈죠. 선물하고 세 번째로 다리도 수리하고 다리를 수리 쓱싹쓱싹쓱 15일 잊지 않고 샌디의 생일도 챙겨줬습니다. 생일을 선물해야 호감도가 팍팍 올라가기 때문에 생일 선물은 필수로 챙겨줍니다. 에밀리도 선물 졸업합니다. 그렇게 수리된 다리를 건너와 필요한 금속도 캐고 4번째 온실을 수리해줬습니다. 똑딱똑딱똑 쌀이 많이 필요할 거라 씨앗 생성기로 늘리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온실에 쌀을 심기 시작했죠. 18일 마니의 생일도 챙기고 마지막 패닝까지 완료했습니다. 마니에게서 요리 제작법도 배우고 구리 냄비를 얻어 써봤는데 이게 제가 캐릭터를 처음 만들 때 이 양옆에 있는 양머리가 예뻐가지고 선택한 건데 말이죠. 근데 이 모자를 쓰니까 가려지더라고요. 아쉬워요. 저는 약간 이런 비주얼을 생각했는데 말이죠. 아무튼 그건 그거고 그리고 배를 수리하라는 편지도 받고 재료 챙겨줍니다. 이렇게 3개 챙기면 돼요. 마을회관도 조자 물류창고로 바뀌어 축하도 받고 그 뒤에 배수리도 한 번에 완료했죠. 좋습니다. 남은 이리듐 주개로는 스프링클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통발 수거와 로빈의 생일을 챙겨주고 그렇게 진자섬의 레오를 만나러 배 타고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진저섬에 나무 위에 있는 레오를 보았고 바로 쫓아갔지만 바로 인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사하기 전까지 섬 곳곳에 숨겨진 호두를 찾으면서 진저섬을 누비고 생강도 얻고 진저섬의 기믹을 해결하면서 호두도 추가로 얻었죠. 농장으로 돌아와서는 얻었던 토란 줄기들을 땅에 심어줬습니다. 상자 하나 만들어 인벤토리도 정리했습니다. 홍합도 캐면서 호두를 얻어주고요. 기억나는 것만 우선적으로 해결하면서 얻을 수 있는 호두를 최대한 열심히 모았습니다. 날이 어두워졌지만 필리컨 마을로 돌아가진 않고 아까 얻었던 텐트를 설치하면서 여기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다음날 해 뜨고 나서도 이것저것 하면서 호두를 얻었고요. 망가진 집도 수리해줬습니다. 진저섬에 있는 광산도 돌면서 몬스터도 잡고 버섯도 챙기고 초과 호두도 챙기면서 레벨업을 했죠. 진저섬에 있는 집에는 바로 주방을 이용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필리컨 마을에 있는 집도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바로 요리가 가능해지겠지만 그게 다 돈이라서 익혀야 되니까 그냥 요리 키트 만들어 할 겁니다. 광산 돌면서 몬스터도 열심히 잡아주는데 검이 약하니까 잡기 힘들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하면서 힘들어하던 찰나에 무지개 비파펜이 3층에서 나왔습니다. 5층도 찍고 여기서만 넣을 수 있는 레시피를 구매하고 몬스터를 피해 도망쳤습니다. 무기 얻고 나서 다시 와야겠어요. 24일에는 드디어 레오와 인사할 수 있게 되어 선물하고 펠리컨 마을로 배 타고 돌아왔습니다. 조지의 생일 선물을 챙겨줘야 하기 때문이죠. 호감도는 6! 샌디에게도 선물하고 무지개빛 파편으로 강력한 갤럭시 소드도 손에 얻었죠. 이제 두려울 게 없습니다. 사온 씨앗을 온실에 심어주고 그동안 못한 통발수거에 호감도 레시피도 챙기고 온실에는 커피콩, 레오에게 선물도 하고 광산에서 몬스터도 잡고 바쁜 가을을 보내왔죠. 전투 9레벨을 찍어야 레시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몬스터도 열심히 잡아야 하는데요. 욕심이 과했나 봅니다. 그만 쓰러지고 말았는데 다행히 정말로 다행히 구리강석을 안 뺏겨서 행복했습니다. 한번 겪어보니까 다음날 조심조심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광산 10층에 도달했습니다. 다리도 수리하고 갇혀있던 박사님도 구해주고 다양하게 호두를 얻었죠.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뼈조각도 모으고 섬상인도 고쳐주고 그동안 모은 걸로 교환도 하고 요리 레시피를 하나 더 구매했습니다. 공장으로 돌아와 토란줄기를 더 심어주고 미루고 미뤘던 퀘스트를 깼죠. 이거 너무 맞추기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레오랑도 대화하고 우리 친해지자. 유물을 계속 기증해 나갔죠. 일요일에 잊지 않고 레시피 배우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 요리 재료인 우유를 위해 외양간도 설치해주고 마을에도 통발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가을 마지막 날 만들 수 있는 요리를 최대한 만들어 판매해 주었고 1년차 가을의 수익금은 94,000골드를 모았죠. 새로운 요리가 많지만 커피가 없어서 저번보다 적게 벌었나 봅니다. 아쉽고요. 겨울 첫날 건터가 찾아왔고 그동안 기증했던 보상으로 녹슨 열쇠, 즉 하수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저섬에 가기 전에 통발 수거하고 레오의 호감도를 챙기고 진저섬에서 낚시도 했습니다. 바다가 참 예쁘더라고요. 심신의 안정이 된달까? 그렇게 어느덧 채집 10레벨이 되었고 통발 수거하고 샌디의 호감도 챙기고 소도 한 마리 구매했습니다. 8일 수확한 벼를 풍차에 넣어줬습니다. 아니 중간에 한번 만들었는데 이게 보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식초를 만들려고 했는데 말이죠. 제가 이제 뭔가 다르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넣어줬습니다.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죠. 겨울에는 농사를 못 지으니까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선물하고 호감도 올리기에 집중했습니다. 식초도 올바르게 만들어서 이렇게 챙겨주고요. 온실에는 커피 농사 시작했습니다. 커피가 편하고 가장 도움이 되더라고요. 빈 공간에 모두 심어줍니다. 수확한 거는 바로 술통에 절여줬고요. 겨울에 있는 캐롤라인 생일도 챙기고
진저섬에는 토란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지의 호감도도 졸업이고요. 파인애플 수확하고 대왕도 수확하고 호감도 7 졸업이 속속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온실의 커피를 수확하고 선물하고 겨울 옷을 입은 사람들과 인사하고 동발 수거하고 또 소민업기를 당해서 이번엔 나무로 정리해줬습니다. 실수로 많이 사긴 했는데 어쩔 수 없죠? 부족한 것보단 많은 게 낫습니다. 열심히 움직이다 보니 레오와 바다 보면 진지한 대화도 나누고 오징어도 낳고 늘어난 마을 통발도 수거하고 에블린도 호감도 졸업하고 굿! 용사 10레벨도 찍었죠. 진저섬 해변 리조트도 고쳐냈습니다. 이제 이곳에 거스만 올 날을 기다리면 되는데요. 이게 다 레시피 때문입니다. 잊을 뻔한 레시피도 배우고 클린트 생일을 챙기고 예전에 레오의 레시피 어김없이 일요일에 TV를 보면서 소스의 여왕 호감도 레시피 전투 스킬만 조금 더 올리면 됩니다. 겨울의 마지막 날에도 여러 레시피로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술통도 더 만들어서 커피를 최대한 만들어냈고 1년차 겨울은 그렇게 28만 골드를 손에 얻었죠. 역시 회가 최고입니다. 그렇게 맞이한 2년차 새로운 주민 켄트가 등장했고 이는 즉 새로운 호감도 레시피라는 거죠. 나중에 선물해주기로 하고 셰인도 졸업하고 봄부터 커피 농사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다른 건 안 심고 오로지 커피콩만 집중하기로 해요. 통발도 수거하고 남은 사람 중에 레오와 켄트 호감도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더 큰 농사를 위해서 사막광산을 돌며 이리돈 강석을 모으기 시작했고요. 여러가지 이제 낚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차분히 천천히 모아갔습니다. 아침마다 켄트에게 선물도 하고 인사도 했습니다. 켄트가 사랑하는 선물은 구하기 어려운 것들이라서 일단은 좋아하는 선물 위주로 많이 줬습니다. 다른 주민들의 호감도도 졸업해 나갔습니다. 소에게서 우유도 열심히 챙기고 그렇게 조디랑 마니도 졸업을 했죠. 커피콩으로 커피도 만들고 통발 수거하고 마을에 더 설치하고 그런 하루를 보냈습니다. 2년째 일요일에도 레시피 배우면은 끝이 없고 영상에도 출연하고 선물하고 온실에서 망고를 첫 수확했죠. 망고는 레오가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라 이제부터 망고만 줄 겁니다. 사막에 있는 샌디한테도 잊지 않고 선물을 챙겨줬는데요. 늘 사랑하는 선물로만 선물을 하니까 이렇게 어느덧 빨간색 호감도가 되었죠. 농장의 커피는 다 자라 술통 가동을 다시금 시작했고 2일마다 수확해 절여줬습니다. 그리고 14일에 그제서야 잊고 있었던 마늘 씨앗을 구매해줬고 15일에 바로 심어줬습니다. 큰 TV로 요리법 배우고 캐롤라인과 샌디도 졸업이죠. 이거는 호감도 3 보상입니다. 잊었던 마늘도 심어줬죠. 켄트의 선물도 챙겨주고 윌리에게 다이아를 건네며 호감도 9 찍었습니다. 이렇게 윌리도 졸업을 했죠. 전투 9레벨 레시피도 배웠습니다. 스킬에서 얻을 수 있는 레시피는 이제 끝이에요. 켄트에게 얼마 없는 사랑하는 선물을 건네주고 레오에게도 선물 공세를 이어갔고 며칠 뒤에는 펠리컨 마을로 이사오기로 했습니다. 이제 선물 주기 쉬워진 거죠. 또 토끼발 선물하고 대화하고 통발도 하나하나 수거해줬고요. 봄 28일 레시피를 배우고 아수그에 들어가 공허의 달걀을 구매해줬습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요리를 최대한 만들어주고 하나하나 만들고 그렇게 2년차 봄의 28일 판매한 결과 판매금 47만 골드를 벌었죠. 좋습니다. 보시면 새로운 요리가 참 많죠? 역시 회랑 트리플 커피가 최고입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 100만장자 업적을 달성했죠. 1000만 골드에 10분의 1 왔습니다.
10분의 1. 이제 더 빨라질 거니까 괜찮아요. 술통을 더 설치하고 통발을 꾸준히 수거하고 팬트에게 선물하고 여름 씨앗은 잊지 않고 바로 구매해줬습니다. 중간에 한번 확인을 하자면 이만큼 만들었습니다. 그림이 옅은 거는 아직 안 만든 거고 그림이 아예 없는 거는 이 레시피를 아직 못 얻은 거예요. 이때부터 거스가 휴식을 취하러 진저섬에 갔는지 매일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시피가 있기 때문이죠. 2년차 녹색배에는 돌아다니지 않고 그냥 커피를 만들고 통발을 수거하며 보냈고요. 농장 아래 토란도 심어줬습니다. 구역이 일정치 않아서 잘 보고 심어줘야 했고요. 수확한 거는 씨앗 생성기로 돌려가며 늘려갔습니다. 이렇게 보내고 그렇게 확인하던 날 중 17일 처음으로 거스가 휴식을 떠났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너무 좋고 이렇게 진저섬에 거스가 있을 때만 구매할 수 있는 열대칼의 레시피를 구매하고 이제 일요일에 레시피와 호감도 레시피만 챙기면 됩니다. 좋아요. 여름에 28일 모은 작물들로 그동안 못 만든 요리 레시피와 더불어 여러 요리를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그 결과 94만 골드! 금액이 점점 늘어나죠. 좋습니다. 커피가 아쉽게도 가을에는 자라지가 않습니다. 통발을 수거하다가 지금이라도 스킬을 변경해 주기로 합니다. 금액이 무려 10,000골드지만 이거는 기꺼이 지불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낚시 5는 덧사냥꾼을 고르고 낚시 10은 뱃사람 스킬을 골라주며 이제 쓰레기가 안 낚입니다. 진작에 했으면은 진작에 바꿨으면 돈을 더 벌었을 텐데 말이죠. 중간에 한번 일요일 레시피를 배우는 걸 깜빡해서 수요일에 재시청해서 배웠고요. 다행이죠? 왜 빼먹었지? 2년차 가을 작물도 구매하고 참마와 호박만으로 만들 수 있는 요리가 있길래 참마와 호박 씨앗을 구매해줬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심어주고 자라는 동안 진저섬에 심어둔 토란도 수확해줬습니다. 물가 근처에 심은 거는 더 빠르게 자라서 이렇게 수확 날짜가 차이가 납니다. 농장에 돌아와서는 자란 아티초크를 먼저 수확했고요. 잊지 않고 일요일마다 레시피 배우고 중간에 수확해서 호박이랑 참마 더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호박도 다 자라 수확을 해줬죠. 레시피 배우고 그렇게 가을 28일에는 65만 골드를 벌었죠. 커피의 유무가 큰 것 같습니다. 진저섬에 그렇게 열심히 심어서 포일을 만들었는데 회랑 커피가 깡패죠. 그렇게 겨울아치 230만 골드 가지고 시작합니다. 2년차 겨울은 커피 수확하고 술통에 넣고 통발 수거하고 진저섬에 토란 수확하고 이틀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통발 수거를 빼먹지 않았습니다. 레시피 배우고 오징어 먹물을 얻기 위해서 광산도 돌고 전투 스킬도 레벨업 해야 되니까 보이는 몬스터는 다 잡으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안 나와요. 일요일마다 레시피를 얻고 더 많은 봄 커피 농사를 위해 스프링클러 위치를 이렇게 조정해줬습니다. 아래에 더 설치하고요. 진저섬에 설치한 1점 스프링클러를 떼다가 농장으로 옮겨줬습니다. 그렇게 겨울 28일 소스의 여왕 마지막 레시피도 섭렵했죠. 이렇게 목표일 모든 요리 도감 해금을 클리어했고요. 이렇게 날이 가기 전에 2년차 마지막 날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 요리를 만들었는데 단 하나를 빼고 말이죠. 오징어 먹물이 없어가지고 못 만들어가지고 참 아쉽습니다. 전투 스킬도 10레벨을 찍으면서 모든 스킬을 만렙으로 만들었고 73만 골드를 벌며 3년차에 진입합니다. 음식은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했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린 느낌과 동시에 할아버지의 농장 평가가 시작되었는데 나무가 많다 보니까 몇 개인지도 보이지가 않았죠. 지갑에는 300만, 소득금은 340만 골드 벌었고요. 서둘러서 커피를 심어줬습니다. 늦은 밤까지 왼쪽에도 마저 계속 해줬습니다.
여기 아래쪽에도 심어놨어요. 그리고 2일차 광산에 왔는데 딱 오징어 먹물이 나왔습니다. 아니 이렇게 바로 나올 거면 2년차 마무리하기 전에 나왔으면 참 좋았어. 근데 말이죠. 아무튼 1일마다 커피 수확하고 절이고 아침마다 통발 수거하고 3일 마지막 요리를 하며 미식가 셰프 업적에 달성했습니다. 목표 2! 모든 요리 만들어 미식가 셰프 업적 달성도 클리어했습니다. 이제 아낄 식재료가 없기 때문에 상자에 남은 것 중 비싼 요리를 만들어주고 바로는 판매하지 않고 일단 상자에 넣어뒀습니다. 나중에 한 번에 팔려고요. 낫으로 수확할 수 있는 스킬을 찍으며 이리듐 낫을 얻어줬습니다. 그 자란 커피콩 낫으로 한 번에 쏘악 수확하는데 우와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째고 시간이 흘러 12일 커피가 다 자랐죠. 이리듐 낫으로 시원시원하게 수확을 하고 중간중간 멈추면서 빠지는 거 없이 먹어가면서 수확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확한 커피콩은 바로 술통으로 들어갔고요. 술통은 어느덧 짱짱 많아지고 통발도 계속 늘려가며 수확을 진행했고 그렇게 3년차 봄 28일 145만 골드 벌었습니다. 단위가 달라졌죠? 곡간을 털었더니 정말 다양한 요리를 만들고 팔아줬습니다. 좋습니다. 3년차 여름은 485만 골드. 더 효율적인 동선을 위해서 건물 위치를 조정하고 농구도 조금 해줬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불꽃이 3개네요. 커피 수확하고 지금보다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스프링클러 늘려주고 이 정도 찾아오고 마을에 녹색비가 내려도 열심히 노동을 했고요. 아래 추가 스프링클러를 만들어 설치해줬습니다. 지금은 못하더라도 내년에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미리미리 작업을 해놨어요. 그렇게 3년차 여름 28일 216만 골드를 벌었습니다. 와 미쳤죠? 오직 회와 트리플 커피만으로 이렇게 벌어들인 겁니다. 사실 요리사가 아니고 약간 횟집 사장님이랑 바리스타 아니냐고요. 가을도 시즌 작물 정리하면서 통발 수거하고 판마랑 호박 반반해서 심어줬습니다. 배수가 파악이 안 돼가지고 부족한 거는 더 사서 심어주고 시간이 흘러서 참마 먼저 수확하고 보관하고 호박도 보관해줬죠. 거대작물 챌린지 때 못 보여드린 호박을 여기서 수확해 이렇게 보여드리네요. 하나 둘 셋 야! 하나 둘 셋 야! 넣어주고 그렇게 가을 28일 모은 작물로 가을의 수확을 만들어주고 꽁쳐둔 모든 물고기를 회쳐서 이렇게 판매해 3년차 가을은 131만 골드 벌었습니다. 겨울도 회랑 커피, 진자섬에서 농사하고 꽁쳐둔 작물로 이렇게 만들어 팔아서 84만 골드를 벌었고요. 그렇게 지금까지 918만 골드를 벌었습니다. 조금만 더 벌면 되죠? 그렇게 봄 18일차 커피랑 회를 판매해서 3만 골드를 모아 전자업적에 달성했고요. 조금 더 일해서 깔끔하게 봄 25일차 회, 트리플샷 커피, 계란 프라이 이렇게 3개 팔았습니다. 소지금 1000만 골드까지 맞췄습니다. 이야 진짜 오래 걸리고 힘들었는데 성공해서 기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중간에 말했지만 전에 찍어둔 38시간짜리 진행 중인 농장이 있었는데 제가 중간에 커피를 팔아버리는 관계로 이렇게 재녹화하느라 오래 걸렸습니다. 다시금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도전에 성공한 영상으로 올 수 있어서 기쁩니다. 소지금도 딱 1000만 골드하고 55골드 더해줘서 깔끔해서 마음에 들고요. 스킬도 이렇게 오랜만에 진짜 다 찍어본 것 같아요. 뱃사람으로 바꾼 건 진짜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살펴보자면 호감도를 제대로 안 채우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는 게 살짝 아쉽더라고요.
미식가 셰프 업적도 이렇게 깔끔하게 달성했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업적도 달성하고 수집품 요리 항목을 보면 그동안 만든 요리가 이렇게 색상이 살아난 채로 보입니다. 다 만들었다는 거죠? 그 중에 가장 많이 만든 탑3 이미지를 보여드리며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부족한 구성이 챙겨주시고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정말 덥고 습한데 물 꾸준하게 챙겨 드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8월에는 매주 색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